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화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제이어스 리더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또 저한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5분 주셨는데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30분이니까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하게 내년도 성장 목표를 위해서 중요한 이니셔티브인 순수신이죠. 신임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53이고요. 이제 청년님보다 더 젊어 보이는 거죠? 이제 36살 때 도원그룹에서 보험참치회사인 도원그룹에서 근무하다가 36살 때 처음에 멘트라이트에서 2년 동안 세일을 했고요. 저는 지점장을 했고, 그다음에 AI에서 지점장, 필드에서는 필드에서는 15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처브라이프에서는 총괄본부장으로 가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처브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부가 영어 처부가 아니라 한문 처부인 줄 알았어요. 부처도 아니고 처부도 아니고 그런 회사에 갔는데 120명이었습니다. 정규계 4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380명까지 늘려놨죠. 그리고 현대라이프 전무님이 아시는 분이어서 너무 잘하는 분이어서 현대에서도 와서 프로젝트를 해주면 안 되겠냐 1년 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서 갔습니다. 가서 갔더니 지금 후보 현대는 5개 지점, 여기보다 더 작아요. 회사가 여기 사업단보다 더 작아요. 전국에 5개 지점, 125명. 갔더니 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왜 왔냐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전략을 생각해 보니까 순수신 프로젝트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진행했을 때 모든 지점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거 되겠나? 안 된다. 여기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계속 인원은 빠지고. 재작년도 리크루팅 현황을 봤더니 1년 동안 20명 했더라고요. 20명 중에 유경력자가 18명, 신인이 2명.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원수사에서 성장을 순증을 했어요. 순수신인을 몇명 뽑았냐면 5개 지점에서 65명을 뽑았어요. 65명을 뽑고 경력자를 뽑고해서 결국은 순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놀라는 거죠. 이게 계속 원수사를 빠지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지금 목표가 300명까지 가는 게 지금 목표인데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오는 과정이 참 재밌었어요. 우리 전무님이 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분인데 저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2주 동안 저를 안 보시더라고요. 저랑 미팅도 안 하시고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2주 동안 내비두면 또 안 간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주 후에 저 그래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더라고요. 자, 이거를 제가 아파트로 비교해 볼게요. 어디로 가느냐 해서 저는 인카로 갑니다. GA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GA 어디로 가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GA 통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카로 갑니다. 인카는 아이파크로 갑니다. 아파트로 가는데 아이파크로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인카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삼성동 아이파크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제이어스로 갑니다. 그랬더니 전문이 안 말리시더라고요. 제이어스로 가냐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이어스를 혹시 가게 되면 거기 신경절 사업단장하고 식사자리를 한 번만 만들어달라고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미 제이어스는 브랜드화 됐구나. 강력한 브랜드를 업계에서 인카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이어스 자체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올 때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 신경관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도의 전략, 비전, 혁신, 디렉션 이런 것들을 쭉 들으면서
제 가슴이 뛰었고요. 거기서 누렸던 혜택은 제가 버려도 되겠다. 여기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거, 제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왔고 와서도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도 전략 중에 하나에 이걸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나 까렌레 법칙 아시죠? 아시죠, 그죠? 안나 까렌레는 아십니까? 아시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노 톨스토이가 쓴 소설 작품이죠, 그죠? 이 소설의 첫 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있다. 이 문구 참 적으시죠? 행복한 가정은 이유가 꼴짝도 다 비슷해요. 근데 안 되는 집안은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우리 조직하고 비추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 되는 조직은요, 이유가 많아요. 왜 안 됩니까? 팀장님들이 일을 안 하고요, DB가 없고요, 뭐가 없고요,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잘 되는 집안은 이유가 다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크루팅이 안 됩니다. 리크루팅이 잘 되는 집안은 이유가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우리가 모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브랜딩과 마케팅, TV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업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걸 리크루팅하기에 좋은 전체적으로 환경을 만들게요. 리크루팅은 만병통치약이다. 내 조직이 지금 안 된다? 그럼 리크루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크루팅의 파이프라인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순수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자, 뒤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원수사에서 회의를 할 때 왜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원수사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상품이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상품이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무슨 얘기가 나요? 수수료가 낮습니다. 회의를 할 때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DB.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GA로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이미 GA에 와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는 다 해결이 됐어요. 상품, 수수료, 그죠? 원석도 훨씬 많이 받죠.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DB는 거기서 먹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원사에서 제일 깠던 건 뭐였냐면 저기는 경력자밖에 못 보고 왜?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실제로 그래요.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본사에서 교육도 신입도 교육 해주나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취약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기들은 어떤 변화를 하냐면 지금 현재 보험업계의 모든 FC들은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이는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지 않아요. 왜 늘어나지 않냐면 원수사들이 자사용주의를 하잖아요. 그동안에 신의를 생산했던 원수사들이 자사용주의로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신의를 우리가 그동안 주의는 순수신의에서 잘 양성된 사람들이 주의로 넘어가서 주의가 터졌단 말이죠. 근데 더 이상 신의를 생산해내는 원수사가 생산을 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줄어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파이 속에서 맨날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뼈가 풀고 저 다 가고. 근데 프로젝트 가만히 우리 그 인스타 보세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리크루팅을 하는지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돈을 준다고. 그렇죠? 돈을 준다. 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초브라이프가 제가 이름도 듣도 보다 초브라이프가 4개월 만에 200명을 뽑았던 이유가 돈 줬거든요. 돈을 주잖아요. 돈 갖고 하는 거는 여기 아마 본부의 팀장님들한테 돈 주고 사람들과 뽑을 수 있어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만 주고. 근데 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돈 줄 이유가 없죠. 돈을 왜 줘요? 그죠?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시스템이 있는데 돈을 줄 이유가 없고 돈을 안 줘도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돈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은 쥐약이에요. 왜 쥐약이냐면 숨어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본사에서는 프로젝트를 딱 만들잖아요. 리크루팅 프로젝트를 돈을 써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할 때 CBA 분석을 해요. 코스트 베네핏을 분석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걸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경영 분석팀에서
프로젝트에 쓰는 돈의 85%가 회수될 거라고 계산을 하고 프로젝트를 짜요. 거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이걸 100% 그분들이 잘 받아서 여기서 정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영 분석팀은 수익을 계산하는 데기 때문에 85%는 나중에 회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뭐예요? 15%만 자유하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필드를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돈 계산을 하고 이 중에 이들이 정착한 사람들이 또 리크루팅을 해서 주식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제가 20년 동안 보험계에서 돈을 써서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단 한 건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거기에 있는 임원들은 자기 임기 동안에 성과만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3년 동안에만 사람만 뽑아서 이 성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였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과를 딴 데 가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인 리크루팅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경력자들 뽑아보니까 어때요? 경쟁도 치열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뽑으라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앞서가는 CEO들은 순수 신인을 뽑아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보니까 뭐 어떤 타주에서는 본사 차원에서 순수 신인을 뽑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본사 차원에서 순수신인을 뽑을 수는 있지만 그 뽑아놓은 순수신인을 각 사업단 본부에서 양성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뽑아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시도는 좋아요. 자, 그러면 순수신인들을 결국 뽑아놓으면 이분들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어렵긴 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갑자기 경력자 된 거 아니잖아요. 다 신입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들을 뽑아놓으면 이들은 충성도도 좋고 로열티도 좋고 오래 갈 수 있어요. 또 주위에서 뽑아놓으면 원수에서 뽑아놓으면 지혜로 가지만 주위에서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경력자들은 바로 투입에 대해서 바로 일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수신이나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하십시오.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파이프라인 하나 더 얹어보자. 자, 순수 신인을 리크루팅하는 방법은요 많이 해보셨겠지만 경력자하고는 달라요. 자, 이걸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두 가지. 그들이 와야 되는 이유와 명분을 설명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유만 설명을 하죠. 왜? 경력자들은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돈이에요. 여기는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순수신인한테는 이런 얘기만 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이들한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명분을 심어줘야 돼요. 명분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여기 와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지. 여기 오면 얼마 벌 수 있어. 물론 이걸 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저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인카 제이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 돈 많이 준대요. 이거 갖고 하지는 않아요. 거기 가면 이렇게 나 성장할 수 있대. 이게 바로 명분이죠. 그래서 이유와 명분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을 해주면 충분히 여기에 입사를 할 수 있다. 자, 제가 어제 잠깐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은 단순히 순수신인만을 뽑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다른 경력자들도 뽑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너 여기가 성장할 수 있어. 이게 모든 게 다 연계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홍보자를 3명에서 300명까지 3명에서 300명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바꿔놨잖아요. 그죠? 뒤집어놨잖아요. 그죠? 이게 마케팅 기법에서는 거꾸로 마케팅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잘못해갖고 이렇게 뒤집어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게 돼요. 저게 예전에 한 잡지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우리 이사님이 거꾸로 나왔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출판사가 여기 항의가 들어가냐면 이거 잘못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 브랜드를 다 본 거예요. 거기 독자들이. 그죠? 그래서 한번 바꿔봤어요. 자, 그 비밀은 자, 모든 인스타에서는 FP들한테 DB 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DB가 좋고 DB를 뭐 무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없어요. 관리자께는 통장이 주시는. 그렇죠?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하나의 시스템을 장착하겠다. 그래서 관리자들도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팀장님들한테만 DB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리자분들께도 후보자 DB를 제공해 드린다. 그렇죠? F분들께는 고객 DB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많아도 관리자분들께 후보자 DB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였으면 행정 시스템, 리포팅 후보자 DB 제공, 원수사도 들어가는 신입 교육 시스템. 신입 교육 시스템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데 여기는 신입들을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다.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 더 고도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뽑아서 성장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고객 DB 시스템, 업계 최고의 수수료, 전국 단위 온 오프라인 마케팅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제이어스의 강력한 브랜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스타를 보면서 모든 분들이 그 제목 앞에 제이-어스를 다, 이게 각각의 그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지만 이게 뭉쳐가지고 강력한 제이어스의 이 업계의 브랜드가 돼요. 이 부업업계는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대세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대세가 같은 수많은 대세가 있었는데 그 대세는 어떤 회사가 대세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를 이끌었던 강력한 브랜드가 있었던 거죠. 근데 대세가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거기서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이어스는요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할 거고 그 브랜딩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느끼고 저는 오늘 코드 나왔거든요. 어쩌면 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정말 돌풍이 아니라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태풍의 눈. 그렇죠? 태풍의 눈은 영화 보면은 고요하잖아요. 태풍은 저기압에서 발생하는 상승 기류가 태풍인데 그 안에는 이 바람 때문에 이 눈 안에는 무풍지대, 바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물고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풍 밖에서 본 이 제이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전략은 이 태풍의 눈을, 태풍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눈을 넓힐 거예요. 그러면 더 태풍은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이 대세가 끊어지지 않게끔, 사그라들지 않게끔 이 태풍을 더 강력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꼭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결국은 성장이라는 core value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이어스는 2024년에 1000명을 가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 그냥 올라타라. 당신들이 못 만들어내면 이 시스템에 올라타십시오. 성장을 간절히 원하는 리더분들은 전화 주시고, 전화 못 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써놨어요. 통화가 불편해서 문자가 나 궁금한데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순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취업 트렌드. 자, 이 순서를 제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현 주소를 지금 취업에 관련된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식하고 직시해야 돼.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허황된 꿈들을 벗겨버리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의 현 주소를 알게끔. 그리고 그러면 왜 이 금융회사에 들어가야 되느냐. 근데 우리 보세요. 신인들한테 해줘야 될 게 딱 이거예요. 사실은 순수 신인들은요, 여기에 이 일을 하려고 맘먹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 소개받은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들한테 이걸 설명해 드려요. CIS 때 첫 번째, 보험해. 그것도 영업을 해. 그래, 영업을 해.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한테 영업해. 영업을요? 그것도 보험 영업을.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위촉직. 그것도 인카에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해서 설득이 되면 그들은 입사합니다. 그게 지금 이 CIS 자료가 그런 순서대로 만들어놨어요. 취업 트렌드. 그래서 이들이 직시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내용이 이런 거 있죠.
작년도 졸업자 중에서 10.5%만이 1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 너 10.5% 안에 들어가는 스펙 아니잖아. 그렇죠? 스펙 아니잖아. 현실 깨줘야 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강남역에 지나가는 아무나 잡아도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인정하지. 근데 네가 여기서 이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지금 나가도 돼. 첫 번째, 너 의사 자격증 있어? 변호사 자격증 있어? 서울대 나왔어? 토익 만점이야? 유학 갔다 왔어? 없지. 그럼 들어야 돼. 그죠? 자,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은 좀 스카우트로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 쓰고 계신 분이 이화여대 졸업자예요. 이화여대 게시판에다가 알바 15만 원짜리를 뽑혔다고 올렸더니 48명이 달라붙어요. 혼자한테 물어봐요. 금방 차를 갖다 주신 분이 이화여대 졸업자입니다. 알바. 저 친구들도 취업하고 싶어요. 근데 취업이 안 돼요. 심지어 너는. 근데 대기업 어찌 들어가도 7.9년밖에 일하지 못한다. 55세면 대기업 명예퇴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직무를 사무직, 인사팀 이런 게 아니라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 망하지 않는 업종. 그게 바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금융업. 두 번째는 의료산업. 이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들어가야 돼.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 그래서 금융 트렌드를 설명을 합니다. 금융 트렌드 중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있는 회사는 어디냐면 보험회사가 더 커집니다. 은행은 증권사는 계속해서 회전하고 축소한다. 왜?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은 계속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언더라이팅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이 고객을 봐야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1차 언더라이팅 바로 FA가 한국 보험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건 보험에 대한 편견을 깨주기 위한 거예요. 보험 영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과거에 우리 편견들을 깨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험업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너럴 에이전시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차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자산주의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장표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부장님들이나 지점장님들이 쓰실 때 여기서 자료를 꺼내 쓰시라고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걸 다 설명하지는 않아요. 후보자들한테. 그리고 인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저는 인카보다는 더 강력하게 소개를 하는 게 바로 제이어스의 시스템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할애를 더 많이 합니다. 당신이 일할 곳, 이곳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 당신이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 넥스트 리더라는 게 뭐군요. 그냥 명명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유와 명분 중에 명분이 너를 리더로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단순히 세일즈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원한다. 너 혹시 리더십 있어도 자꾸 이렇게 그런 데로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금융 리더를 양성하는 게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그러면 어떤 걸로 이게 성장이 가능하냐?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당신을 성장시키겠다. 그래서 이게 비전 시스템 그걸로 보여드리죠. 그렇죠? 당신이 FA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FA를 열심히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그 승진 일을 매니지먼트하기엔 너무 쉬워요. 왜? 너의 목표는 앞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세일즈를 해야 돼요. 세일즈를 하게 되면 우리 상품을 정확하게 알고, 경쟁사 동향도 알고, 고객들의 니즈도 알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었을 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일즈도 잘해야 돼. 세일즈 잘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해서 계속 세일즈를 분야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생각합니다. 훌륭한 관련된 위해서는 현장을 잘 하는 이게 바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FA입니다. FA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세일즈를 깨줘야 되잖아요. 저 세일즈 안 해봤는데요. 그렇죠? 세일즈는 3단계가 있다. 단순히 상품 판매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영업을 거부하는 이유는 뭘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팔려고 하면 부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하게 되면 내가 의미되기 때문에 세일즈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일즈 아닌 일이 없다. 의사들은 의학 기술을, 자기가 의학 지식을 세일즈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세일즈라고 해요. 이들은 전문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전문가는 뭐야? 금융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도래를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일즈는 상품이 아닌 지식, 컨셉을 세일즈하는 것이다. 지식을 세일즈하는 건 금융 지식을 세일즈하게 되면 고객과는 동등한 입장이 된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으면 고객과 내가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고객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고 그분들 부탁을 하고 그럼 내가 답이 될 수 있다. 지식이 많아지면 시장도 바뀌고 나에 대한 위치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있는 거는요. 여기 각자 자기 공부에 계시는 대표적인 분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기다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건 우리 PD들한테 부탁을 해서 앞으로 신입분들 교육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입들이 이 후보자들이 봤을 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즐겁게 저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당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다. 그리고 시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거고, 신입들은 요거를 좀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시스템들이 있다. 그리고 멘토링 제도가 너 혼자 하지 않는 선배들이 같이 붙어서 너를 성장시킬 거고, 네가 성장이 되면 너도 선배가 되면 나중에 후배들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강사도 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상 시스템은 제가 아직 좀 구체화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그런 논의가 있을 건데 제가 이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단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국 분을 보냈더니 너무 그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수준에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합니다. 150만 이분만 가지고 1,400만 원 하면 안 믿어요. 천문학적인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한들어기 마케팅 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모티베이션 시스템이 있다. 내 돈 내고 해외여행 가지 말라. 워라벨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후기는 이렇게 보여주면 이것도 좀 동영상을 진짜 해당하겠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 잘 아시는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분위기라는 지역들이 동영상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채용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채용 면접 진행은 불합격시에도 입사 절차가 종료된다. 떨어질 수도 있어. 일단 해야죠. 땡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야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같이 우리 신영대장님과 같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던 제이어스의 미래는 이 제이어스의 미래는요 제이어스가 됩니다. 제이어스. 이 제이어스는요 더 어떻게 성장할 거냐면 제이어스로 성장할 겁니다. 영화 다른 뜻은 아시죠? 그죠? 지구란 뜻이고 세계란 뜻이고. 그래서 간곡히 정말 창조를 기다리시면 이 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제이어스의 성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프로젝트도 내년도에 1000명 가신다는데 1000명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는 제이어스 이름답게 천사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프로젝트.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재주나 기술을 미천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가슴도 뛰고요. 아까 우리 하나 단장님도 오셨지만 저랑 또 알아서 동기거든요. 아버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박쥐들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손꼽히는 데가 한두 개를 꼽으라면 제이어스를 꼽고 싶다.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어스라는 이 캐시미어 이 옷이 100% 캐시미어 옷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샤넬이 어디 계십니까? 샤넬이 붙거나 그죠? 버버리가 붙어버리면 가격이 뛰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샤넬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여기에 버버리를 달고 있어요. 이걸 떼내는 순간 그냥 질 좋은 캐시미어 니트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브랜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끔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안쓰러워 쓰러질까봐 우리 저기 사단에 쓰러질까봐 보면 와 미쳤다는 거예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최근에 여기 지금 단톡방에 지금 막 계약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도 눌러줍니다. 왜냐면 제가 리더를 할 때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누가 축하를 해줍니다. 유능한 리더십은요 팔로우십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 그분은 앞으로 엄청난 주식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릅니다. 축하해 주시는 분, 박수 쳐주시는 분이 나중에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같이 한국이 돼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그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 제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제이어스가 더 성장하고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좀 장표가 많죠. 오늘 설명할 게 진짜 많은데 지금까지도 잘 집중해 주셨지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프로세스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 번의 벌써 테스팅에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지금도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지금 12월은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스팅 아직도 기간이고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로 이제 확대 시행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계시는 이제 외곽 지사들에게 다 전파 교육이 1차적으로 돼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 좀 성공한 모델링을 가지고 각 지방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자, 이 프로젝트는 1년 12달 하는 프로젝트가 절대 아니에요. 딱 3개월만 진행할 거예요. 3개월만. 딱 취업 시즌인 1, 2, 3월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4, 5, 6부터는 다시 공채 시즌이 와요. 신입들. 그러면 또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벌써 테스팅 기간 중에서 이제 12월 연말, 월 초에 효과가 벌써들이 나타나고 있어. 요즘은 방문율이 또 지난주에 비해서 확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 되게 따뜻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영하 8도, 15도까지 내려가잖아. 사람들이 또 안 와요. 이런 좀 특수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12월까지는 테스팅으로 가고 1월부터 이제 확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1년 12달 하는 게 아니다. 딱 1, 2, 3월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집중을 하실 거면 딱 지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해도 사업단에서 진행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1, 2, 3월 진행할 거고 또 4, 5, 6 쉬었다가 또 7, 8, 9 이렇게 갈 거예요. 1년에 2번 프로젝트 이렇게 진행할 거고 딱 집중해서 뽑고 트레이닝하고 뽑고 트레이닝하고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리크루팅을 1년에 딱 한 번 해야 된다면 지금 해주세요. 지금 1, 2, 3월에 다 같이 아시겠죠? 맨 뒤에 제가 그냥 떡밥만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모션도 제가 완성은 안 됐지만 어떤 또 프로모션을 할지 또 발표할 거거든요. 또 신나게 여러분들 좀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이어스 순수 신인 리크루팅 프로젝트인데 먼저 기사를 좀 하나만 좀 볼게요. 어제 이제 그 누가 저한테 이제 기사를 보내줬는데 어쩜 제 마음과 똑같은 기사를 기자가 써줬어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이 기사 어제 떴어요.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네, GA 리크루팅 변화의 바람 무경력 신인으로 눈 돌린다. 어제 기사예요. 제가 이 기사 보고 기사 보내준 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트렌드가 항상 나를 따라온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항상 앞서가서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희의 그 방향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어제 또 한 번 힘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력자 리크루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희가 15명, 많으면 20명 이상씩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벌써 위촉된 사람이 15명이에요. 아직 위촉 안 된 사람까지 치면 이번 달이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력자 리크루팅으로는 한 달에 20명씩 계속돼요. 그런데 왜 굳이 사업단지하는 이렇게 일을 만들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왜 GA 업계들은 신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 여기 보면 고액 스카우트 지급을 방지하는 이거 처음이 아닌데? 순서가 꼬였나봐요. 자, 고액 스카우트 지급을 방지하는 자율협약. 이제 인카금융 서비스도 지난달 자율협약을 했습니다. 그 GA 그 1000명 이상 된 그 GA 대표들이 한 35명 정도 모여가지고 자율협약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과하게 리크루팅 프로젝트 하지 마라. 이거 돈 주고 스카우트 해오지 마라. 이런 자율협약식을 GA 대표들끼리 모였고 인카가 가장 앞장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명채 회장님도 가서 이 자율협약에 그 서명을 하셨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 보험 영업 경험이 전무한 신인 설계사 도입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 보면 기존에 왜 그렇게 우리가 그 경력자 위주로 리크루팅을 했냐면요. 여기 잘 나와 있죠. 영업 자금이 들더라도 경력자를 스카우트를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신인 육성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인 육성 프로그램이 그 따로 안 된다. 그냥 경력자들은 그냥 스카우트 비용 주고 데리고 오면 알아서 정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력자 채용을 지금까지는 진행했었기 때문이다. 신인을 교육할 장소가 일단 필요해요. 장소, 그렇죠? 신인을 교육할 장소가 필요하고요. 전국 채용일 경우는 지역별로 교육장을 마련해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이거 확대하려고 하는데 갖고 있는 문제점과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인 교육할 장소가 필요하죠. 또 전국 채용일 때는 교육장이 필요하죠. 또 한 달 교육을 진행하려면 빈틈없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역량과 전문 지식을 갖춘 강사진도 필요하다. 우리도 이 도전에 계속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결국 경력자 비즈니스만 하고 신인 비즈니스 우리가 계속 포기했었죠. 90% 이상이 경력자 위주로 리크루팅이 됐었고 10%는 그냥 자연 유입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고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급여나 보상 체계도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고. 이 비용을 가지고 그냥 경력자 스카우트 해오는 게 훨씬 나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소속 경력자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가장 빨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께 리더 워크숍 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경력자 리크루팅에 한계점이 도달하고 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이 얘기 제가 했었죠. 이 기사가 저를 인터뷰한 게 아닌데 진짜 어떻게 제 마음을 똑같이 그대로 썼어요. 한계에 달하고 있다. 제가 40만 보험 설계 시장에서 서로 뺏고 빼앗는 전쟁들이 너무 그게 치닫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엔잡러 시장, 이제 40만 설계사 시장에서 1,500만의 시장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자.
시장이 400배 이상이 크다. 여러분들께 얘기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돌린 게 신입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계속 도전이 뭐냐? 교육이라는 부분이 늘 도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 유입이 20명이라면 1년이면 얼마죠? 1년이면 240명입니다. 우리의 타겟이 올 연말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신년 때 제가 발표했었잖아요. 올 연말까지 목표 몇 명이었어요? 몰라요? 500명이었잖아요. 500명 안 됐죠. 우리 330명 마감했단 말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연 유입이 20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 우리가 1000명을 가려면 자연 유입으로 240명 정도 된다고 쳐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자연 유입이 좀 더 늘어나겠죠. 300명 잡아도 600명이죠. 그러면 남은 400명을 어디서 채울 거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조직이 3배 성장하는 그 성장에 대한 타겟을 신입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시도한다라는 거죠. 제가 줌에서도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안 할지 여러분들 그냥 그 제3자 입장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제이어스 사업단의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만 많이 실패해요. 모든 것들을 다 성공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많은 것들을 실패하기도 해요. 많은 것들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함께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금 신입 육성 스타트를 끄는 GA가 이미 많대요. 지금 그러니까 GA 결국은 회사가 하는 일을 이 일개 작은 사업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사업단이 앞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스타트한 거예요. 응? 공감이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굿리치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굿리치 파이낸셜 엑스퍼트라고 GFE 과정을 이제 신설했어요. 굿리치가 12월부터.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한번 봤더니 20세에서 40세까지 초대졸 이상의 사회초년생 경단력 어떻게 우리랑 똑같냐 이렇게 그렇게 외쳤던 내용들을 여기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 출신자, 생활체육 지도사, 경력자 등 보험 무경력자를 대상으로 육성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굴리치가 시작했고 A+S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어디냐 여기 보면 인카금융 서비스도 있어요. 인카금융 서비스 몰랐는데 매달 채용 인원이 15%에서 20%까지 무경력 신입이 늘어났대요. 인카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타 GA들도 지금 무경력 신입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굴리치에서는 어떻게 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집 공고예요. 이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 이사님이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지금 굴리치도 채용 공고를 진행하고 있고 모집 대상부터 지원 및 제도까지 이렇게 잘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일정까지 있는데 이미 굴리치는 지금 교육 중이에요. 오늘이 교육 수료더라고 22일. 오늘 교육 수료요. 굴리치는 2주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2주간. 그리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합숙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합숙이냐면 여기 보면 숙소 배정 및 이동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조편성. 숙소 배정 및 이동. 그러니까 지금 굴리치도 2주간의 합숙 과정을 시작한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굴리치? 아는 정보 있으신가요? 합숙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주간의 교육 과정을 지금 12월 11일부터 해서 2주간의 커리큘럼 합숙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지금 굴리치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보고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굴리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간 뭐 하고 있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장한테 어제 그 밤에 이 기사를 보자마자 카톡을 했습니다. 어제죠? 부장님 혹시 내년부터 신인교육과정 본사에서 진행되죠? 며칠 정도 하나요? 왜냐면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그 신인 강사 모집했잖아요. 우리 사업단에서는 이현재 지점장님이 이번에 1박 2일 워크숍 갔다 오셨어요. 이 강사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내년도부터 진행될 커리큘럼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확답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사이버 과정과 합숙 과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고요. 합숙은 2주는 아니고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아직도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연말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카에서 신인 과정으로 2박 3일 합숙 과정이 나온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 교육 과정 커리큘럼은 나오는 대로 저한테 바로 주시기로 하셨어요, 부장님이. 그래서 일단 인카에서도 2박 3일 정도 합숙 과정으로 그 기본 베이스 과정은 진행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름도 우리도 있더라고요. 인카 베이직 아카데미, IBA. 네, 이렇게 이름도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IBA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공지 예정이고, 우리 이현재 지점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2박 3일 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을 고려해서 우리 사업단 교육 일정을 짜면 되는데, 자, 우리 사업단 교육 커리큘럼도 나와 있어요.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 방에서 열띤 토론 중이고 계속해서 이제 수정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1안으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2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확정이 아니고 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본부장님들과 더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일주일 과정의 교육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교육 커리큘럼이 총 어떻게 되냐? 본사 2박 3일 합숙 과정, 그리고 사업단 5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사업단 5일 과정도 본사에서 합숙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사업단은 합숙을 뺄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본사 교육 과정을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합숙 과정으로 저희 커리큘럼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밤 9시까지, 밤 8시까지 교육 과정이 짜져 있어요. 좀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신인은 신인답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우리도 배지 수여 및 수료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 이틀 과정이 경력자 과정이에요. 경력자 과정.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주셨던 이틀 과정은 경력과 신입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배지 수여식을 할 건데, 사업단에서 그 제이어스 사업단 우산 로고 있죠. 그냥 심플하게 우산 로고에 배지를 만들 거예요. 인카 배지 말고. 인카 배지도 여러분들 수여식 때 달아 드릴 텐데, 그 제이어스 로고의 배지도 이제 내년부터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인당 하나씩은 다 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위촉 기준으로. 그리고 그 외에 분실이나 여러분들이 더 필요로 하시면은 그 본부나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주문하셔서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인당 하나씩은 다 내서 다 제공해 줄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이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지를 할 거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업무의 영역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고 제가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교육 초안도 우리 남희철 본부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필드의 의견이랑 너무 좀 상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필드에 실제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충과 이 교육 내용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좀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로 이제 그 영역들을 좀 나눠서 그 부분을 담당자를 지정해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년도에 우리 남희철 본부장님께서 사업단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맡아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남희철 본부장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강사 섭외할 때도 본부장님이 다 주제도 물어보시고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연락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서 일단 1차를 발표했는데, 또 우리 본부장 방에서 우리 또 김준희 본부장님과 박상원 본부장님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어요. 신입들에게 맞는 교육의 주제로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2안으로 어제 이제 박상원 본부장님이 밤늦게 또 2안으로 커리큘럼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직 이거는 검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안을 12월 말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 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결국은 우리가 교육 장소 똑같죠. 그리고 숙박, 그리고 숙식,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사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한테도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뭐가 될까요? 이거는 정말 차별화된 또 우리의 시스템과 무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잘 만들면 결국 여러분들의 지점과 본부의 성장으로 이것이 연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리크루팅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냐? 사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원수사에서 9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예요. 여기 이제 저와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리크루팅 챔피언 계속 했고 원수사에서 한 달에 20명 이상씩 계속 리크루팅 할 수 있었던 정말 체계화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는 굴리치도 따라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해요. 진짜 그 정도로 우리만의 독보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이 시스템을 이용했냐면 제가 팀장일 때도 2명을 고용해서 많을 때는 3명까지 고용해서 하루 종일 콜을 돌려서 이 신인들을 뽑았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남이철이에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이 신인 리크루팅 통해서 오셨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유민종 지점장님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유민종 지점장님도 또 없죠? 그렇게 만났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이미 사실은 검증이 된 거고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이지만 제가 인카에 조인하고는 경영차 비즈니스를 하느라 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분을 제가 모셔왔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이제 제가 9년 동안 모셨던 이제 한현호 이사님이세요. 대한민국에 이분보다 이 신인 리크루팅 프로젝트를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제가 안 하고 이사님이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가용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이사님의 신발끈도 못 묶습니다. 그 정도로 그 내공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이 내공을 확인하시려면 CIS 하실 때 자기 후보자가 오시면 다 한 번씩 참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짜리 풀 CIS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클로징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씩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지금 위 모든 스크립트는 우리 한준호 이사님께서 다 종합해서 지금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 프로젝트 프로세스만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제가 한번 쭉 봐드릴게요. 자, 일단 신인 리크루팅 프로세스는 먼저 어디서 이 DB가 오냐라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총 3가지의 원천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저기 써있죠. 이제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이력서. 여러분들 이력서 하면은 채용 공고 사이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를 써요. 오케이?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요. 자코리아 인크루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채용 사이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크루팅 DB예요. 여기서 이제 2가지로 나뉘어요. 리크루팅 DB. 어떻게 2가지로 나오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휴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사업단에서 DB를 뽑아요. 지금 시안은 완성이 됐고 지금 하나는 지금 올라가 있고 하나는 지금 테스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DB의 원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처음 취지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가지고 DB를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랑 누구는 막 100개씩 신청하신 분도 있고 50개, 막 30개, 20개 이렇게 신청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DB를 업체에서 가져와서
테스팅을 해보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3월부터 이거 테스팅했는데 똑같은 문제점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점 있었죠, 보경점장님? 어떤 문제점 있었죠? DB 사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집이 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자, 노션 말고요. 노션 당연한 거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역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 문제. DB를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냥 부천으로 DB를 못 뽑아요. 그겠죠? 부천이 아니라 서울 경기로 뽑는다고요. 그러면은 저기 서울 끝에 있는 잠실에 있는 사람이 부천으로 면접 보러 안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노쇼가 많이 났어요. 면접 당일날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빠그라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각 TV를 다 30개씩 샀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지역이 다 달라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럼 그 DB를 섞어서 지역별로 다시 분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진행될 때는 각각이 DB를 구매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냥 지역별로 분배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DB 하나 신청할 때 그때 가격이 얼마였죠? 36,900원이었죠. 33,000원에 부가세 3,600원 해가지고 맞나요? 36,600원이었나? 900원이었나? 네, 그거였죠? 36,900원 맞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거 여러분들이 최소 20개 산다라고 가정하면 한 70만 원 맞죠? 여러분들 100개 신청하면 369만 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는 진행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DB는 각자 구매하라고. 자, 원래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안 할 거예요. 그냥 DB는 다 사업단에서 사는 걸로 진행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업단에서 다 진행 DB를 그냥 다 구매하는 거예요. 사업단에서 DB를 다 뽑고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들이 DB를 구매하고 여러분들이 입사하면 30만 원을 사업단으로 주는 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입사 후 30만 원 맞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DB는 그냥 사업단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지역별로 분배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입사 시에 여러분들에게 그 후보자가 제공이 되고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1안이 나은 것 같으세요? 2안이 나은 것 같으세요? 네, 2안이 낫죠. 저한테는 초기 비용 부담은 훨씬 더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입사 안 하면 소모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안으로 좀 방법을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봐보세요. 이런 다양한 DB들을 통해서 그냥 지역별로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콜러가 있어요. 이대 출신의 그 대학생인데 마이크 빼고 이제 그 콜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사님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그 전문 경력직 콜러로 다시 이제 고용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무 일 좀 도와주라고 지금은 좀 해놨고 전문 콜러가 다시 이제 고용이 될 건데 1차적으로 이런 모든 DB를 서울 경기권으로 해서 사업단에서 다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분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서울 경기만 얘기해 볼게요.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그 다음 이제 그 콜을 해야겠죠. 방문 콜을 해야겠죠. 이 콜까지 이제 콜러가 다 직접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콜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일정을 잡는 거예요. 1차적으로 CIS 하는 장소는 광명입니다. 광명.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보자한테 얘기할 때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은 면접 진행 후 가까운 이제 그 거주지 근처에 이제 그 지점으로 배정해 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사전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사가 되면 지점장이나 본부장님께 이제 매칭을 해드리는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그 이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이 아니면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좀 듣고 가시죠. 지금 좀 힘드시나요?
네, 그러면은 되게 중요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한 2주간 테스팅을 했는데 테스팅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놓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코멘트를 한번 쭉 한번 살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콜을 해서 결국은 방문 일정을 우리 이제 그 콜 비서가 다 잡습니다. 엑셀에다가 누적으로 쫙 잡아가지고 방문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안 받은 사람, 부재, 거절, 그리고 방문 약속 잡혔는데 일정 미루고 안 온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사람들 먼저 콜을 싹 해요. 그리고 오늘 올 사람 안 올 사람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카톡방에 다 올려주세요. 상당히 편하겠죠? 그죠? 다 해줘요. 아침에 나오면 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방문 약속 일정 다 알아서 잡아주고 스케줄링 해가지고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 딱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건 내 개인 손안에 비서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할들을 다 지금 있는 비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후보자 방문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OT. 그 세일즈 프로세스와 똑같습니다. OT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제가 질문을 다 적어놨어요. 이제 OT를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OT는 해당 지점장 또는 본부장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집중해달라는 게 이제 그 당일날 되면 물론 그 전날, 전전날에도 방문 일정들이 다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일날이 되면 아침에 최종 확인 콜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서가 확인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최종 확인 콜이 방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점장이랑 본부장은 당일날은 누구 한 명은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명에서 진행된다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후보자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OT 때는. 그럼 OT를 왜 해야 되냐? CIS는 우리 이사님이 직접 진행하세요. 그런데 CIS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후보자의 정보를 오리엔테이션 때 파악해줘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 4가지예요. 제가 정리했거든요. 일단 오시면 이력서가 있기 때문에 전 직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직장에 대한 경력이 없다. 그러면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전 직장이 있었다면 왜 회사를 이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구명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4가지 질문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걸 물어보냐? 이 질문에 답이 되게 중요합니다. 답이. 왜냐면 그 답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사님한테 이 후보자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CIS 할 때 아까 보신 여러분들의 그 100장 되는 PPT를 다 안 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니즈만 공략해서 CIS 진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당신의 회사를 얻는데 또 이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죠. 돈일 수도 있고 급여일 수도 있고 워라밸, 환경, 시스템, 뭐 함께하는 사람, 성장, 비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뭐에 니즈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서 이사님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OT는 15분 정도 여러분들이 릴렉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정보를 토대로 이사님이 들어가셔서 CIS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과정이 또 있어요. CIS를 하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형은 팀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부천이 지금 지난달 신입을 4명 뽑았죠? 4명 뽑았거든요. 다 이걸로 뽑으셨어요. 다 이걸로. 네. 신인을 4명 뽑으셨거든요. 이번에 이과교육도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 과정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형은 팀장님이 OT, 클로징, OT랑 팔로업 들어가시고 유민종 지점장님이 CIS 들어가시고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팔로업 과정인데 들어가시면은 또 이 토대로 팔로업을 해주셔야 돼요. CIS에서 들은 내용 토대로 무엇이 기억에 남고 좋았는지 질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그 많은 것 중에 머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화를 또 나눠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이들 실수하는 게 우리도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제 팔로업을 들어가가지고 입사에 대한 그 의사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청약하러 가가지고 청약할 의사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계약할 때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청약할 의사가 있으세요? 여기 사인할 의사가 있으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후보자도 똑같아요. 지금 회사 알아보러 오셨잖아요. 그냥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사 의사 있는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바로
다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하시면 돼요. 그럼 다음 프로세스가 뭐죠? 면접이죠. 신인들은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매주 화, 목, 오전 11시에 신인 면접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지점이나 본부에서 면접을 자체적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안 되면 광명에서 진행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잘 짜야 되는 게 자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CIS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사하겠다고 했는데 면접을 안 보잖아요.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회사를 입사하는 입장에서 면접 없이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라도 면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접이 있어야 돼요. 이 프로세스 과정이 경력보다는 상당히 그러니까 길어요. 깁니다. 템포가 길어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지금 쉽게 리크루팅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 당연히 했던 거예요. 당연히. 저 메타헬프 첫 회사 입사할 때 지점장님 면접 보고 저기 서울 올라갔어요. 대전에서. 그래서 본부장님 면접까지 서울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떨어뜨린다고 겁을 주는지 제가 이 생태계를 알았으면 안 쫄았겠죠. 왜 그렇게 떨어뜨린다고 겁을 주는지 막 진짜 다음날까지 고민했다니까요. 막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런 게 신인들은 먹힌다는 거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렵게 면접 준비해서 면접 합격해가지고 왔다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도 항상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왜냐면 바로 안내해줘야 돼요. 이 팔로우 과정 때 바로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그 면접이 진행돼 있다. 이번 주 화요일, 만약에 이번 주다 그러면은 지금이 화요일이다. 그러면은 목요일 오전 11시가 괜찮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 좋냐 이렇게 바로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면접 일정을 잡으면 끝나요. 입사할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면접 일정을 잡으면 끝난다고. 면접 일정을 또 우리 그 비서한테 알려주면 또 문자를 다 보내줘요. 여기 이제 다 있어. 면접 확정 문자부터 그 면접 일정 안내까지 또 다 보내준다고. 여러분들이 보내셔도 되지만 또 단에서도 또 보내줘.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면접 일정이 잡히는 거죠. 이 팔로우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해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사님은 비전과 회사에 대한 소개와 꿈을 실어주는 역할까지 해요. 클로징의 역할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만큼 니즈를 부풀려서 환기를 시켜놓고 니즈가 충만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킹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이게 프로세스가 그래요. 만약에 이만큼 확장시켜서 그 당사자가 후킹까지 한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겠죠. 그죠? 그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 들어가서 클로징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 안내해 주는 거죠. 그때 들어간 사람은 면접관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해당 지점장은 절대 면접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점장은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입사할 때까지 옵저버 역할이에요. 그래서 면접 준비 시켜주고 잘할 수 있어. 함께 해보자. 이런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치 내가 이제 면접관이 돼가지고 야 너를 막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제3자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해보자. 면접 준비 시켜주고 프로세스 안내해주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게 그때 지점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점장님은 절대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면접관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해당 본부장님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땐 저도 면접관으로 들어갈 거고요. 또 이사님도 스케줄이 되시면 이사님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본부와 지점의 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따로 노셨죠? 이제 3개월 동안은 좀 따로 놀지 말고 좀 하나로 좀 뭉쳐서 가보세요. 왜냐면은 시너지가 나려면 효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이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부장님이 사람 뽑았다 그러면은 또 지점장님이 대신해서 들어가줄 수 있어야 되고 또 OT나 팔로우 과정들을 해당 지점장들이 못한다 그러면은 해당 본부장 또는 해당 본부의 동료 지점장 이렇게 해서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항상 면접 볼 때는 면접관들을 그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다. 그러면은 면접에 누가 올지, 면접관은 누군지를 사전에 체크하셔야 돼요. 어차피 한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면접관과 여러 명의 후보자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또 동일한 시간에. 그러니까 각 지점이나 본부에서 안 된다면 면접까지는 강명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과 교육은 항상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내하실 때 매월 언제죠? 이과 교육은 그냥 매월 둘째 주 딱 정해진 거예요. 예.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본사 이과 교육 과정이랑 일정이 겹치면 조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본사 일정이 안 나와서 일단은 매월 둘째 주로 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설명할 때 면접은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교육 과정은 매월 둘째 주. 이렇게 안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위촉서를 작성하는 건데 위촉서를 작성하는 거는 서두를 필요가 절대 없어요. 이 친구들이 위촉서 작성할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두려움을 갖는 것 같아요. 신입들이. 왜냐면 위촉서가 막 이만큼 있잖아. 애들이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용어도 몰라요. 우리는 쓰라고 하지만 사실 위촉서가 우리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일단은 이과 교육 과정이 이제 그 위촉서보다는 선행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확신을 불어 넣어줄 거니까. 그리고 위촉서 쓰는 시간을 그때 다 같이 있을 때 또 이과 교육 과정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박건호 지원장님 쪽에서 지금 그 첫 주에 오신 분이 어제 위촉서 작성하고 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지금 위촉서 쓰셨거든요. 면접까지 프로세스. 지금 보여드린 프로세스대로 다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위촉서까지 쓰셨단 말이죠. 근데 어제 오신 분은 기자 출신의 35살이었나요? 35살 맞네요. 그죠? 아니 36이네. 근데 그냥 뭐 일을 엄청 하고 싶어요. 영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여성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권호 지원장님은 위촉서를 바로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이나 시점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굳이 위촉서부터 들이내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서는 최대한 천천히 쓰시고 이과 교육을 좀 들어가서 또 일에 대한 확신을 좀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좀 썼습니다. 이렇게 뭐 이과 교육이나 위촉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을 저는 이제 위촉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이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마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 서울 경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지방까지 확대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월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사님이랑 진짜 살인 스케줄인데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1월은.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광명에서 CIS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주는 이제 전국을 다 투어하려고 그래요. 제가 100% 일정을 다 동행은 못 하더라도 웬만한 일정들은 처음 시행이 돼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다 이제 따라다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정을 좀 참고해 주세요. 이제 지금 서울, 경기나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1월 1주차, 2주차가 지금 한현우 이사님이 CIS 하는 일정이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그냥 CIS가 필요한 신인들을 그냥 보내주셔도 돼요. 그냥 경단녀나 주부들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일정에는요. 매일 1시, 3시에 CIS가 있어요. 1시, 3시. 매일 있습니다. 월화수목.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우리 이사님께서 일정 공지해 주실 거예요. 잡지 말라고. 매일 1시, 3시에 광명에서 CIS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또는 여러분들 본부나 지점에 그냥 CIS가 필요한 신입들이 있다면 또는 소개받은 신인들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CIS 앞서 설명드렸던 PPT로 CIS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단에서 외곽에 지점이 있는 본부장님들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단에서는 이걸 다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콜러를 많게는 2명까지도 더 고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양을 늘리기 위해서.
DB의 수량만 좀 받쳐준다면 지금 콜러를 2명까지도 돌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자, 3개월 동안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OT나 팔로우 과정들에 마음을 써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못 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선임 팀장을 보내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에서 와야 애사심을 갖고, 다시 애사심이 아니라 뭔가의 로열티를 갖죠. 그 지점이나 그 본부에 대한 소속에 대한 로열티를 갖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각 본부나 지점의 팀장이어도 좋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팔로우를 해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키우시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참여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CIS 일정을 잡고 갔는데 이제 오는 사람들이나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또 굉장히, 저도 그쪽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이제 그 체력적인 소모가 크겠죠. 서울 경기도 우리가 규모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단에서 돌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이 리크루팅 이력서로 원수사에서 했던 이 노하우와 방법들을 정리해가지고 12월 말 전에 또는 1월 초에 줌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진행했던 프로세스들을.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단에서 진행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그 부천 같은 1호선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들이 다 전화하시잖아요. 그렇죠? 몇 명이서 하시죠, 전화를? 저희 4명이서 합니다. 여기는 4명이서 요일을 정해놓고 몇 요일 날 하시죠? 목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뀌었어요. 매주 월요일. 여기는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장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4명의 팀장님들이 콜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콜하는 방법이랑 이런 거 아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크립트로 다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지금 광명에서도 지금 김혁재 이사님, 산하의 정연란 팀장님이 콜러 출신인데 지금 이력서 콜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3개월만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에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콜을 직접 해서 앉혀만 놓으면 이 프로세스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외곽지사에는 본부장님들 좀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으로 일정을 잡고 갈 때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불러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대구, 창원, 김해, 부산이면 셋째 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콜할 시간은 이 전주 이틀이면 끝나요. 이 전주 이틀만 콜을 하셔서 사람을 좀 불러놔 주시면 여기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고, 그러면은 같이 줄타동시가 되겠죠. 안에서도 깨고 밖에서도 깨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진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각 본부나 지사에 이 리크루팅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각 본부나 지사에는 이 X배너를 다 제작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투표를 좀 해야 됩니다. 3개의 안을 가지고 왔어요.